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자, 키에 맞게 높이 조절하시면 돼요. 높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냥 편하게 사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최영 비서관님, 최 비서관님, 통역하시던데. 거기서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이쪽으로 하세요. 조금 이쪽으로.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대 권력기관 개혁 정책 제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변 국회의원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영입 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적 행태를 비판하고 5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경찰, 검찰의 개혁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시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검찰 독재 국가가 되었고 저희들의 작은 성과마저 원점으로 혹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변했습니다. 후퇴했습니다. 5대 권력기관 스스로 권력 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멈춰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완의 검찰개혁, 그리고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국세청 개혁,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감사원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영입 인재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개혁과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5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입인재 3호 유사명 전 총경님 오셨습니다.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오셨습니다. 영입인재 10호 민생전문가 김남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영입인재 22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님 오셨습니다. 영입인재 23호 노동인권 전문가 이용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영입인재 27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이용우 변호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TF팀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김용민 국회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들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권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5대 권력기관이 국가나 국민의 삶과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권, 심지어는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 오늘 세 번째고요. 오늘 세 번째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 방안, 법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국외대 교수님이신 정한중 영입인재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기소체계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분석해서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었으나 한국의 검찰은
특수수사 등 전문 수사 분야에서는 방대한 수사 권한과 수사 인력 약 7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원과 정보 수집 등의 광범위한 수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 결과가 예상과 다른 내용일 때도 장기간 수사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어 기소를 하거나 다른 별건 수사를 통해 기획한 수사 혐의와 다른 내용을 기소하는 검찰의 자체 수사 기소 체계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사 기소 분리와 협력의 체계를 확립. 이에 따라 검찰이 보유한 광범위한 수사 인력과 조직 등이 공수처와 경찰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수사 기소 분리와 협력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두 번째, 법조인 징계와 고위공무원의 탄핵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법원과 법무부, 변호사회에서 진행되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기관 내에서 자체 조사를 거치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서 균등한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좀 더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법령 위반 등 징계 사유를 조사하고 징계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일본과 같이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의 징계를 청구하고 또 검사와 판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지나친 청구로 이런 법조인의 사무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건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위원회 회부 전에 각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많은 고위공무원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절차는 국회법의 일부로 규정돼서 조문도 단순하고 탄핵 조사 절차가 미흡하며 국민들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탄핵 절차법을 제정해서 일본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탄핵 대상 고위공무원의 탄핵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청원권으로 국민들의 국회에 탄핵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탄핵 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방안에 대해서 선진 외국의 운영 사례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연구를 거쳐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또 탄핵 절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과 법조 공직사회의 깨끗한 정화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총경회의를 주도했고 경찰의 경제적 중립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우리 유삼영 전 총경 영입인직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전 총경입니다. 경찰국은 폐지돼야 됩니다. 2022년 8월 2일 윤석열 정부는 위법한 대통령령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찰국과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은 고위경찰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장악하여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장악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게 하여 국민의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잘못되고 위법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경찰은 경찰국 설치 이후 이어지는 파행 인사로 조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행태로 조직 내부의 탄식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수사에서도 경찰은 정치적 중립 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띤 수사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잘못은 경찰의 인사를
행정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통해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의 인사권과 지휘규칙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합법적이며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정치적으로 균형을 갖추게 구성하는 한편 고위경찰의 인사권을 갖게 하여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찰은 정권의 이해와 상관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찰은 가장 유능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국민은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경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 국정원 정치개입 감시팀장을 맡고 있는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께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입인재 4호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박선원입니다. 오늘 밝히는 내용들은 그간 제가 확보한 제보를 검증을 거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제1차장실은 내근하는 분석 파트 직원들에게 외부에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외근을 종용하고 있다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내근 분석 직원은 외부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설 때 결국 테러 업무를 내세워 국내 정치 사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 및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가덕도 현장 행사 지작 전부터 국정원 부산지부와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부산지부와 김해공항 출장소에서 각각 2명씩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그들이 과연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로 현장에 미리 나와 있었던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남 양산에 소재한 부산의대 외부인 접근 금지 구역인 응급 헬기 착륙장에 자신을 정보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기가 응급실로 이동하는 동안 이 대표 상태를 연신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 대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요원은 지금 표에 보여드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테러 정보 전파책의 추종도에 나타난 국정원 부산지부 과장 CC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테러 관련 당시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의 지휘부는 사망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신속하게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덮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규모,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사건 현장이 보존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워 없애버리고 당일 오후부터 대량의 극우 유튜버들이 움직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허위 정보 조작이 기승을 부린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1차장실의 대테러 업무가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둘째, 대북 담당 2차장실은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특활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북한 대상이 아닌 국내 안보 및 이념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모 국정원장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위 국발협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진보 진영과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간 이념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로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과학 정보를 다루는 3차장실 백모 전 차장은 얼마 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철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관여 금지의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3차장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보안점검이라는 미명하에 선거관리체계의 신뢰를 뒤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온갖 가짜 뉴스를 강서 보궐선거 직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차단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서 상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 직원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정원이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제3의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국정원이 고발을 하거나 국정원 직원이 고발을 할 경우에 국정원법 제19조에 국정원장은 직원에 대한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중지 요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 고발자의 행동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제3의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은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 대한 제보는 포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의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 모시고 최근에 감사원의 문제, 감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부회장, 민변개혁입법특별위원장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위원들 사이의 합의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총장이 행정적인 지원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 업무의 개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은 판단을 하고 외부에 유출을 하는 것까지 감사 업무 전반을 감사위원 중심으로 감사원 사무총장 중심으로 추진한 다음에 감사위원들에게 추진받는 방식의 업무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건에서 사실상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감사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돼서 위헌적인 행태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합의로 감사 결과에 따른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사법기관처럼 그 감사 결과에 대한 판단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가 행정 지원 업무만을 할 뿐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감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감사 업무들을 지휘하고 감사 판단의 결과에도 개입하는 그런 위헌적인 행태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위상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위헌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이 제대로 잡히도록 하고 사무총장은 주로 행정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22구 때께서 꼭 추진할 것들을 민주당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감사원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대로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 개혁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세행정 전문가이신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모시고 국세청 개혁 방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조사국장을 6번 담당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를 했었던 전 국세청 차장 임광현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언론사, 학원과 일타 강사, 태양광업체, 성남FC 후원기업, 대북 송금업체 등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큽니다.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국세청에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세청의 독립성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강력한 국가작용이므로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세청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청장 임기제 신설, 국세공무원의 대통령실 등 파견 근무 제한,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 시 보고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되어 직무 수행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세 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 역량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세청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 국세청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정책 제안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구현되어서 소위 정권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다음 기자회견은 3월 5일 날 뉴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 4번째 순서로 교육, 노동, 복지, 주거 관련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